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아,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하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암천기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어두운 하늘. 서장 청로와 묵노일. 원나라 말 중원 곳곳에 반란과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다. 중원 황허강의 범람으로 주변 농지는 물에 잠겼고 곳곳은 기근과 홍수로 역병과 재난으로 굶주렸던 양민과 백성은 원나라의 황실에 불만이 매우 많았다. 사람들은 태평성대일 경우 황실과 정권에 대해 칭송하지만 천재지변의 환난이나 기근,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들은 황실을 원망하고 심하게는 반란이나 밀란이 일어난다. 지금 원나라는 이미 국가의 기운이 기울었다. 중원 전국은 호족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고 지방 곳곳에 밀란도 함께 일어났다. 모든 군부와 관부는 제대로 기능하는 곳은 없었다. 오히려 관부는 지방 관군을 동원하여 백성의 고려를 빼먹는 데 혈안이었고 탐관오리는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에게 폭정하였다. 힘없는 백성은 언제나 전쟁 군역을 담당하거나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으니 중원은 백성의 원성이 폭포될 일부 직전이었으니 1368년 원나라 도성대도 영경. 붉은 노을은 서쪽 하늘 물들었고 사방으로 붉은 빛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지만 대도 명나라 연왕이 북경으로 천도의 하늘은 유독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무래도 붉은 노을의 검은 연기가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이곳은 한참 전장의 기운이 왕성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군병의 옷차림이었고 머리에는 모두 붉은 수건을 둘렀고 대부분 사람은 군병의 옷차림이었으나 일부 그냥 농민이나 상인들이 즐겨 입는 평상복을 입었다. 그들은 대나무 죽창이나 집에서 짐승을 잡거나 나무할 때 쓰는 도끼, 농기구 등을 가지고 나와 전쟁에 참여한 무리도 보였다. 그리고 이들 무리의 간간이 강호 무리민들이 즐겨 입는 흑색 무복 차림의 사람이나 도관을 쓴 도사들, 절에서 연불이나 외우는 승려도 간혹 보였다. 허허, 이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들의 몰골로 본다면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사는 아닌 것 같았고 과거 당나라 군사와 같은 모습이었으니 이들을 보고 평가한다면 군사보다는 전쟁놀이하는 오합지졸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비록 이들의 차림과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보잘것없었지만 이들의 눈을 보라. 이들의 눈은 세상 어떤 것에도 두려운 것이 없는 불타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 꼭 먹이를 사냥하는 야수의 눈빛이었으니 이 눈만으로 본다면 천하 최강의 군대와 비견되리라. 현재 이곳은 대도 외곽 구릉지였으며 일단의 무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한가하게 개인 정비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각자 3, 4, 5 모여서 자신의 병기를 닦거나 한가하게 서로 농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봐, 젊은 친구. 자네는 어디서 왔나? 40대 중년으로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둘렀고 얼굴은 좀 험악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제법 선하고 인자한 눈매로 앞에서 검을 닫고 있는 20대 초반의 젊은 흑의 무사에게 말을 걸었다. 이에 앞에 있었던 청년은 미소를 짓고 대답한다. 저는 제법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네, 저는 곤륜산에서 왔지요. 엥? 곤륜산이라면 중원 서쪽 끝 관해를 말하는 것인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은 아니고 오히려 곤륜산 깊은 골짜기에서 나왔습니다. 허오, 먼 곳에서 왔군. 그럼 자네는 한족인가? 곤륜산 인근 마을에는 짱족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지요. 저는 비록 한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짱족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 그냥 한족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언어도 역시 이 한족어지요. 그래? 그래도 자네는 내 뒤에서 움직이는 방수 역할을 하는데 내 생각에는 출신이 중요한데 혹시 적과 싸울 때 내 뒤에서 칼침을 놓지는 않겠지? 에이, 아무러면요. 저는 비록 한족은 아니지만 그간 5년 동안 홍건군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전투에 임했고 저는 단 한 번도 아군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하하, 이 친구 농담이네. 자네는 내게 그렇게 정색하며 이야기할 필요는 없네. 후후후, 저도 농담입니다. 딱 한 번 검을 쓴 적이 있지요. 40대 중년이는 젊은 무인의 말에 조금은 놀라며 흠칫하였다. 엥? 자네는 아군을 향해 검을 휘둘렀단 말인가? 네, 꼭 한 번 했지요. 그럼 상대는 죽었는가? 아마도 어리를 잃었을 것입니다. 일검에 수급을 베었으니 말입니다. 헐, 어쩌다가? 세 사람은 모여서 자신의 병기를 닫고 있었는데 장비 수염을 한 이는 젊은 흑의 무사 얼굴을 보며 제법 놀랐는지 자신의 목을 손으로 부여잡고 놀란 토끼 눈으로 흑의 무사를 보며 말했다. 이에 흑의 젊은 무사는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뭐 별것은 아닙니다. 그냥 전시의 적을 토벌하기 위하여 우리 부대는 마을에 들어갔다가 내게 수급이 배인 자는 적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양민의 부녀자를 잡고 엎어져 수용하고 있어서 녀석이 본업을 망각한 것에 상급자의 지침대로 수급을 뱉을 뿐입니다. 아, 그렇군. 후유. 자식이 있는 부녀자에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제 생리와 맞지 않아서요. 평소 어울리는 녀석도 아닌지라 단번에 해결했지요. 뭐 그 정도는 나 같아도 그렇게 했을 것이네. 아무리 전시지만 전시에 지킬 수칙을 어겨서는 안 되지. 우리는 바로 대홍건군이 아닌가. 그렇지요. 그래, 지금 남경에 응천부가 세워졌고 황제께서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종지부찍으려고 대장군으로 자기 아들 주체를 세워 진격하고 있으니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곳 대도도 명나라 수중에 떨어지게 될 것이지. 장비 수염 중년인과 흑의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틈에 회색 의복을 입고 있었던 승려가 감았던 눈을 떴다. 아무래도 이 승려는 운기행공을 하였던 것 같았다. 그의 눈은 매우 짙은 얘기가 뿜어져 나왔으니 말이다. 회원은 오늘도 내공수련이신가? 물론이지. 후후후. 장강에서 고기를 잡으며 무리를 지어 통행세를 받았던 수로체 출신인 자네야 내공이 필요 없지만 나는 손과 발을 놀려야 하니 틈만 나면 운기행공해야 하는 것이니 용납해줄게. 뭐 내가 용납할 일이 있는가? 나야 자네의 수련으로 나의 생명을 얼마나 많이 건졌는가. 흐흐흐. 이보게, 곤륜산 젊은이. 우리 조에는 이 무승을 따를 자가 없어. 저 친구에게 잘 보이게 저 친구의 무공으로 나는 사선을 몇 번이나 넘었는지 모르네. 저 승려는 이름이 있는 소림사의 승려야. 소림사요. 흑의를 입고 있었던 곤륜산 출신의 젊은 무사는 소림사 승려 출신이라는 말을 들으며 눈빛이 매우 초롱초롱하게 반짝이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후.